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1원분 구독하기 하지 말아주세요. 좋아요 누르지 말아주세요. 1원분 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원분이 누구일까요? 저희 학원에는 수업하기 전 제가 수업 내용을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클래스룸으로 아이들한테 보내줘요. 그럼 아이들이 수업 코드를 받은 아이들은 그 집에서 영상을 듣고, 그리고 숙지할 건 숙지하고, 외울 건 외우고, 암기할 건 암기해서 아이들이 학원에 옵니다. 그럼 학원에 오면 선생님인 저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되고 제가 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설명을 하면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해서 대답을 잘하면 아이는 통과. 대답을 잘 못하면 아이는 다시 영상을 듣고 연습을 한 다음에 저한테 와서 다시 발표를 하고 저한테 다시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방에 한 아이가 우연한 기회에 영상을 보다가 잘못 눌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이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으로 오게 된 거예요. 바람 타고 흐름 타고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어쩌다가 그렇게 들어와서 아이가 학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유튜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부방에 지금 이슈가 뭐냐면 제가 유튜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 들어가서 보고 저 아이 들어가서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학생들 제 유튜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잘공, 남잘공, 너의 신분에 맞춰서 너를 열심히 키워라. 자기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몫은 자기가 충분히 해결한 다음에 주변을 돌아보는 거라고. 제가 오늘 남잘공한테 얘기했어요. 남잘공, 너 봐봐. 오늘 숙제도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단어도 제대로 외우지 않아서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 3시간, 4시간씩 학원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데, 네가 영상을 들어가서 유튜브 들어가서 영상을 보고 그렇게 기웃거릴 필요가 있을까? 항상 네 몫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한 다음에 주변을 둘러보면 좋겠어 라고 제가 오늘 말했어요. 제가 오늘 저희 공부방에 혹시 또 흐름 타고 들어온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친구들, 자기 할 일, 자기의 몫은 최선을 다해서 다 해결을 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데 한눈을 돌리는 거지, 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다른 일에 간섭하고 다른 일에 끼어드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자, 오늘이 어쩌다 들어오는 영상,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공부방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너무 가난해서 내 아이만큼은 내가 키우겠다. 내 아이만큼의 교육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공부를 시작해서 정말 공부를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들어갈 때까지요. 국어도 제가 했고요. 영어도 제가 했고요. 수학도 제가 했고요. 사회과학도 제가 아이를 책임지고 가르쳤습니다. 왜? 학원에 보낼 돈이 없으니까. 내가 공부해서 시간 많은 내가 아이를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내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 내 아이가 점점 마음의 부담이 커지고 엄마의 열정은 넘치는데 아이는 그만큼 용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조금 힘겨워하고 있을 때 아이의 친구 엄마들이 내 아이도 가르쳐줘, 내 아이도 가르쳐줘 라고 1명, 2명씩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공부방이 5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만 원을 가지고 1명, 2명 모이다 보면 조금 큰 돈이 되겠죠. 몇십만 원 되겠죠. 그럼 저는 저희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남편, 나는 내가 공부방을 내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공부방을 시작을 했지만
공부방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생활비에 보태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윤택하게,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생계 목적으로 이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생활에 여유가 없으니 공부방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순수하게 내 아이 책을 사주거나 내 아이 학원을 보내거나 내 아이들에게 썼으면 좋겠어. 그러니 내 공부방에 대한 관심은 끊어주고 내가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시작해서 공부방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정말 저는 공부방을 시작하고 몇 년 동안은 수입에 전혀 신경도 쓰지도 않고 그냥 내 아이를 가르치는 기분으로 그냥 수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수입으로는 생활비에 1도 보태지 않았어요. 아이 책을 사주고 싶은 책을 사주고, 아이 체험해주고 싶으면 체험시켜주고, 아이가 뭐라고 배우고 싶다면 그거 시켜주는데 그 공부방에 수입을 썼죠. 저는 그렇게 제가 생활비 목적으로 공부방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가르치고 싶은 아이들만 가르쳤어요. 물론 똑똑한 아이들보다 선생님이 손이 많이 가는 아이, 좀 부족한 아이, 이런 아이들을 위주로 많이 가르쳤죠. 왜? 잘나고 똑똑한 아이들은 갈 데가 많으니까 다 다른 데 가서 충분히 할 데 많으니까 거기서 배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공부방을. 내가 학원에서 공부방을 하고 싶으면 했고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지 않으면 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를 대서든 이 아이를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공부방은 저의 주관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간 거예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저는 제가 가르치고 싶은 아이들만 받고요. 제가 이 아이만큼은 가르치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저는 그 아이 제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른다고 하죠. 이 아이를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 죄송합니다 라고 학부형님께 미안한 죄송의 문자 보내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만나 뵙고 사정 얘기하고 저는 그 아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싶고 내가 열정을 투하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이 아이한테 내 온 정성과 열정을 부었는데 이 아이의 발전을 보면 저는 그 아이의 발전을 보면서 제 자존감도 한층 성장하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거든요. 저는 그렇게 공부방을 운영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요? 저는 유튜브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유튜브 하는 거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선생님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나에게 없는 지혜를 좀 얻어보기도 하고 처음 시작한 유튜브 선생님들에게는 저의 유튜브 생활에 대한 이런 공부방에 있는 생활을 보고 공부방을 하면 저런 일도 있구나 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또 설사 생활을 하다가 그런 일이 닥치면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금방금방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유튜브를 찍은 거예요. 물론 나도 사람이다 보고 나도 지혜롭지 못하다 보니 실수한 적이 되게 많고 학부형님이나 아이들한테 실수한 적이 되게 많아요. 저는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에게도 말을 해요.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언제든지 얘기해. 아무 말을 안 하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야. 어른이라 해서 다 맞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라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야. 선생님이라 해서 다 옳은 결정을 하고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잘못한 일 많고 어른도 선택을 잘못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는 일도 많아. 그러는 너희들이 보고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얘기해 주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 너희의 목소리를 높여라고 저는 저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에게 종종 말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룹식 수업을 할 때는 이런 얘기 정말 엄청 많이 해줬는데 이제 코칭 수업으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 1대1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도 공부 외에 다른 말을 해주고 싶어도 뒤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고 뒤에 아이들이 순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옛날에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런 자질구레한 얘기, 이런 삶에 대한 얘기, 이런 생활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해줬거든요. 코칭 수업 하면서 이런 얘기는 절대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좀 많이 그런 거는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들의 실력은 한층 늘어서 아이들의 실력은 엄청 좋아지기는 건 눈에 보이지만 이 어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인생을 한 번 더 일찍 살아본 앞서간 사람으로서 뒤서가는 사람에게 해줄 말을 제대로 못 해준다는 게 좀 아쉽기도 했습니다. 엄마들은 하는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그게 되게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잔소리라 생각하지만 들어주더라고요. 왜? 그거 들을 동안 공부는 안 하니까. 아이들은 선생님 잔소리를 하면 그만큼 수업을 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쨌든 귀를 열어서 들어주고는 하니까 언젠간 때가 되면 이게 다시 내면 속에 들어있던 것이 끌어나와서 그게 잠재의식을 깨워주는 그런 게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룹식 수업할 때는 수업 시간 종종 이런 얘기를 해주곤 했거든요. 저는 유튜브도 그렇게 운영하고 싶어요.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지식이 짧은지라 지혜롭지 못한지라 제가 처한 상황에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지혜롭게 아이를 리더하지 못할 때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영상을 보는 같은 공부방, 같은 교습소, 같은 학원 선생님이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상황에 저는 있었는데 선생님들 조언 구합니다. 라고 또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도 또 같은 지혜 모아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고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오픈 마인드로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는 이런 유튜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댓글을 봤어요. 땡땡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이 재미없어 하면서 댓글을 다루셨는데 제가 그거 삭제했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재미로 찍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많은 몇만 명, 몇천만 돼서 수입을 유튜브를 통해서 얻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 그럼 왜 하냐고요? 나하고 비슷한 공부방을 하시는 분, 교습소를 하시는 분, 서로 좋은 지혜 함께 나누고 서로 잘 나가고 서로 윈윈하고 서로 좋은 에너지로 좋은 긍정의 마인드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유튜브 운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다루셨을 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플,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분은 저의 구독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긍정적으로 서로 상대방이 잘해줬으면 상대방이 잘했으면 상대방이 잘 나갔으면 상대방이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자 유튜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공부방에 오는 학생들 저 유튜브 보고 저의 이 영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보러 오러 들랑달랑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저희 유튜브 오지 않으시고 댓글 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오셨으면 좋겠냐고요? 네. 영상 보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나 좋은 조언을 해주시거나 서로 잘해보자는 윈윈하는 마인드를 가지신 분 그리고 처음 유튜브 하시는 분 또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처음 하시면서 어떤 고민이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고 서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 버팀목이 돼줄 수 있거나 의지하고 싶으신 분, 함께 하고 싶은 분만 저희 유튜버 영상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친구도 오시는 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힘에 붙돋아서 저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